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진 추천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차는 폭스바겐의 새로운 컴팩트 사이즈 SUV인 티로이라고 합니다. 이 제조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는 어반 컴팩트라고 하는 이 용어로, 이 단어로 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처럼 이 차는 정말 딱 도심에서 타기 좋은 사이즈의 이 작은 SUV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 크기 자체가 꽤나 작은 편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시승기를 보여드렸던 이 현대 베뉴 있죠. 베뉴하고 비교하면은 그보다는 더 크기는 한데 그래도 꽤나 컴팩트한 사이즈예요. 이 차가 이제 길이 같은 경우에는 4,200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꽤 컴팩트한 사이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골프 SUV 버전처럼 생각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이 폭스바겐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2리터 TDI 디젤 엔진과 7단 DSG 변속기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15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34.7kgm/m를 발휘를 한다고 해요. 사실 이 차 크기가 다른 모델들, 특히 폭스바겐 라인업의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꽤 작은 편이기 때문에 이 엔진은 꽤 강한 성능의 엔진이 들어갔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팩트한 차체에 토크가 꽤나 센 이 디젤 엔진, 2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면서 이 차의 성능이 정말 좀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꽤 오랫동안 여러 모델에 써왔던 그런 엔진입니다. 그 말은 이 엔진을 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다뤄봤고, 그만큼 이 엔진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는 디젤 게이트라고 하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하나 생겨버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해온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이 차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도 없었을 거고요. 또 충분하게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적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차 크기가 워낙 좀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차 대비, 차 성격과 차의 크기나 이런 것들 대비 좀 과한 엔진이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진동과 소음은 디젤 엔진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진동과 소음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코미터나 이제 계기판을 보면은 지금 한 1500, 2000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속도에서도 엔진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 등등등등등등등등,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는 이렇게 디젤인 거를 티낼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차가 독일에는 1.4 가솔린 엔진, 그러니까 1.4 TSI 엔진이 들어간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디젤 엔진을 고수를 했다는 것은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폭스바겐이 많이 잘 팔리는, 그러니까 1등을 해서 이제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이는 곳에는 1.4 TSI 모델을 쭉쭉 밀어내고, 우리나라는 디젤 엔진을 좀 잘 안 팔리는 재고로 쌓여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처분하는 시장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렸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은 아니고 이제 기사를 접한 다른 분들의 의견이었고, 이제 네티즌의 반응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이제 반응이 들어올 만큼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 가솔린 모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은 또 가솔린 모델도 출시가 될 수 있겠지만, 디젤 모델부터 출시를 한 거는 상당히 아쉽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다는 점, 그것을 좀 전달을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의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모습이 독일산 베뉴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뒷모습은 독일산 스토닉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왜 그런 의견이 나왔을까 하고 좀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방향지시 등의 역할과 주간주행 등을 같이 하는 이 LED 부분이 범퍼 아래쪽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현대 베뉴하고 상당히 닮은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구성인데
그냥 지나가면서 스쳐가면서 보았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측면과 후면이 스토닉을 닮았다라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차급이 비슷하죠. 차급이 비슷하니까 좀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러니까 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오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구조적 한계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비슷하게 보였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는데, 실제로는 마지막 세 번째 의견, 전체적으로 티구안을 좀 축소시켜 준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이 더 이 T-Rog의 외관을 잘 표현해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최근에 계속 적용을 해왔던 그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고요.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요 계기판 역시 폭스바겐이 최근에 여러 모델들을 적용을 했던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시인성 자체는 꽤 괜찮은 편이고요. 선택하는 모드에 따라서도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모습 자체도 괜찮고 조작하는 것 자체도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요 UI UX에 익숙하다면은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변속기는 이제 DSG 변속기가 적용될 때 사용이 되는 그 변속기가 그대로 적용이 됐고, 이제 오른쪽으로 밀어주면은 스포츠 모드 또는 이 매뉴얼 모드로 변속기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선택이 됩니다. 시동 버튼 경우에는 이 기어봉 앞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12V 파워 아울렛이나 위쪽으로 두 개의 USB-C 타입 포트 두 개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수납 공간 겸 무선 충전 패드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은 사실 앉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트가 가죽 시트를 적용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막 고급 가죽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싸구려 가죽은 아닌데, 그래도 돈을 썼구나 라는 것을 말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가죽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운전석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 가장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그만큼 이제 다른 부분들은 좀 저렴한 그런 요소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의 가격대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최상위 트림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4천만원대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엔트리 트림하고 그 가운데 트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3천만원대 중후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폭스바겐이 계속해서 수입차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다고 마케팅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국산 차들하고 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국산 차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가격이 좀 높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차 가격이 좀 높다,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을 시장에서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시승은 출시 현장에서 같이 진행된 시승 행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 또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T-Rog의 시승차를 다시 잡아서 다시 자세하게 리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 필기자였습니다.